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강성운의 준비. 미뤘던 시골길을 가다 그 달리는 곳에서 얻어진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 6개월 가까이 시골을 가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95세로 시골에 계시는데 많이 연로하신 다음에 3개월 단위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대선에 도전하면서 부족한 그 여력을 총동원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전화만 드리고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시간이라는 것이 참 밀도가 다르다는 생각하고, 또 무게감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그 중첩된 무게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100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들의 100일, 저희들의 1년과 우리 어머니의 하루, 100일과 또 하루, 그 정도의 그 무게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한계를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젊은 날, 저도 총장이 됐지만 느끼는 것과 달리 그분들이 느끼는 그 시간의 눌림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에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시골은 지금 6월이라 가는 길마다 벌써 모내기를 다 해서 물 가운데 그 아직 어린 벼들이 이제 막 펼쳐지기 전에 있는 상태. 모내기를 끝낸 지가 얼마 안 된 모논이라고 하거든요. 그 논이 펼쳐지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에 갈 때까지 아직 해가 있어서 짙게 그 산천이 초록으로 바뀌어져 있었잖아요. 산은 푸르고 들판은 초록으로 덮여 있고, 또 아직 파종을 기다리는, 농부의 손을 기다리는 그 붉은 밭은 땅은 아직 듬성듬성이 있고요. 군산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노을이, 이제 선녁 노을이 붉잖아요. 아침에 뜨는 애보다 지는 애가 더 아름답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인생이 태어난 것보다 마지막 순간에 더 밝은 빛을 내고 붉게 아름답게 가야 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붉은 아름다운 시간이 되려면 인생을 잘 살아와야 하잖아요. 잘 살아도 후회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 어머니 100세에 가까이 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 전에 작년 탄핵 계엄 전국에서 선거가 급박하게 올 거란 생각 때문에 작년 12월 23일 날 신안에 가서 그 단도리를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선거가 5월달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내려갈 준비를 못 내려가니까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15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드실 것을 챙겨서 보내는 일을 계속했는데,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다. 입맛도 없고 안 좋다, 아프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배에 당연한 일이지만 느끼기에 우리 어머니가 외로우시구나. 그동안의 가족들이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많이 그 연배에 계시는데 식구들이 보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이 소원이 뭐가 있겠나 생각해보면, 뭐 먹는 것이겠어요, 집안이 편안한 것이겠어요. 그것이 아니고 자식들하고 볼 날이 별로 없어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또 동네에 초상이 많대요. 우리 어머니 이제 아랫분들, 이분들은 거의 다 가셨으니까 이렇게 요양원에서 가셨다는 소식 듣고 노질 때문에 동네에 들어오면 이건 내 차례구나, 이미 나는 그 때를 지났어야 되는데 갔어야 되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울하시고 또 고독하신 거죠. 그러니 무슨 음식의 맛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맛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려면 참 복잡하잖아요. 전날, 전전날 우리 어머니 시원한 한 번도 이렇게 예쁜 이불 안 덮었으니 물색 갈라는 예쁜 이부자리 한 세트하고 또 음식물 또 야채들 준비하고 또 서울에 남아있는 일들 있잖아요. 서울에 시장일 중간 끝내고 고양이들 길고양이들 집에 있는 고양이들 시장에 있는 고양이들 챙기고 내려가려면 7시가 다 돼요. 매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9 to 9이에요. 7시에 갔다가 목포의 시골에서 신안에서 다음날 7시에 올라온다. 24시간 여행을 거의 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듯하죠. 밤에 내려갔다가 밤에 올라와서 또 다음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틀 이상을 체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생명들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그렇게 내려갔는데 다행히 하지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6월 달에는 가지 않았었거든요. 한 번도. 해가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붉은 노을도 보고 푸른 산도 보고 들판도 보고 운전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현실의 정치 또 이 삶, 서울의 삶, 시장 생활을 좀 놓고 힘들긴 하지만 자연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어둑에도 어둑해지는 곳으로 저희가 이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불빛만 남고 그렇게 해서 목포에 내려갔는데 보통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가죠. 어머니는 일찍 주무시니까 그냥 말씀 안 드리고 목포에 신안에 바로 이제 다리가 낮았으니까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서울에서 살면서 또 서울로 뭔가 하기 위해서 올라오잖아요. 식구들은 사업을 뭐 장사를 다 하니까 간간히 못 내려가죠. 시골에 올라온 서울살이의 사람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뭔가 서울에 달 이야기 있잖아요. 뭔가 하러 올라오다 보니까 밑바탕이 없는 분들이라 사업도 많이 실패도 하고 또 나이가 들도록 그 형제들도 보면은 자리를 못 잡아요. 쉽게. 왜냐면 이것저것 하면서 부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와중에 이제 선거라는 것을 하나 더 등에다 메고 가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길을 가는데 그래도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뛰어가면서 놓친 게 많잖아요. 부모님 또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쉽게 서울도 이제 고등이 불편해서 못 올라오시고 뭐 앰뷸런스 타고 올라와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도 못 오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어머니 중심으로 식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서울살이가 녹록지 않다고 또 여력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홀로 이제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찾아뵙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하루 만에 금방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음식도 드시고 뭐 사람을 보고 나니까 또 자식을 보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머니에게 우리들의 얼굴과 우리들의 이 음성이 어머니에게 보약이 되더라 생각을 확실한 보약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이제 프랑스어로 클리셰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표현하자면 낡은 표현이다. 인쇄에서 나오는 잘 틀리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문학적 표현으로 보면 너무 사소하고 반복되는 우리 일상의 일들이라서 진부하다, 참신함이 없는 표현들 있잖아요. 그냥 수체 인사나 아침 인사, 밥 먹었니 하는 정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많이 들었던 것들이 어느새 진부하다고 느껴져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표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서 책에서 보았는데 그런 그 클리셰의 진부함을 늘 참신함, 창조적인 그 반응을 보이면서 그것에 감동하며 그것에 충실한 사람들이 위인이 되더라. 위인들을 분석한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이불을 캔다. 아, 내가 이불을 깼지. 이렇게 성취했지. 이불을 깼으니까 다른 일도 잘할 거야. 그리고 또 저녁에 일기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통 객관화된 시간, 아침 시간에 흥분 상태가 아닌 전날을 잘 정돈해보는 시간. 그리고 또 보통 요새 뉴스를 접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데 그분들은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명상을 한다. 저희 같은 경우는 퀴트로 가죠. 침묵의 시간에 깨달음을 얻는 말씀을 본다. 그리고 하루를 잘 계획한다.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낡고 진부한 표현 같지만 늘 너무 익숙해서 중요하게 느끼지 않지만 부모님께 늘 전화하기,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드리기, 또 자주 찾아뵙기, 그런 일들이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사소함이라는 것 때문에 늘 일상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신하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콩나무에 물을 주듯 식물에게 물을 주듯 이렇게 말로, 또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보살피는 말, 이렇게 환대하고 응대하는 말들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말들을, 감사하다 말을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말 속에 그 에너지가 있으니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위안을 받을 수 없지만 그들 표현을 통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위안자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함께 계시는 이제 하나님이 있다고 늘 우리는 믿고 살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힘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자주 하면 그분이 존재감이 있잖아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서 나의 역할이 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진부한 표현이라고 하는 클리셰, 낡은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주 써보기를 권장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의 밀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젊은 날에 성경에도 있잖아요. 기회를 아끼란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기도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 성실하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똑같이 24시간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밀도, 시간의 효용성은 다르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내대 유한한 시간 속에서 끝날 날이 얼마 되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서, 그 나의 부모님의 한 시간, 하루는 우리 1년 또 100일 뭐 그런 무게감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분들이 즐겁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잘 살아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실 수 있도록 행복한 그 날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시골에 내려가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일상을 떠나 누군가를 위해서 가보는 것, 또 자연 속에 들어가면서 씻겨지는 이 세상의 것들, 그래서 생경이 좀 신선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여행이든 저런 여행이든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도 부모님께 꼭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잘 일어나셨습니까 하는 인사, 다소 진부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날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해보는 또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해서 우리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날을 위해서 여러분도 많은 일들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0일입니다.